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 두 필진 오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문장 듣고 오겠습니다. 항공기 사고는 DEI 정책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네요. 웃을 일이 아닌데 좀 이게 실없는 웃음이 제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항공기 참사가 나와서 여객기하고 이제 헬기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항공기 참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일단 DEI 정책 때문이다. 이게 뭔가요? DEI 정책이?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영문 세 가지를 앞 글자를 따가지고 DEI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걸 합쳐서 보통은 이제 다양성 정책이다 이렇게 또 부르는데요.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으로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 당시 그때 흑백 차별에 반대하는 민권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64년도에 민권법이 탄생을 합니다. 그때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 출신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를 하거든요. 우리 차별금지법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 공립학교하고 도서관, 공공장소에서 분리도 그러니까 흑백 분리도 금지를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정착이 되면서 보통은 이제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흑인하고 백인 학생들 그러니까 인종들을 일정하게 이제 균등 배분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에서도 사원을 뽑을 때 직원을 뽑을 때에도 뭐 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종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2020년 5월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흑인 차별 문제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됐거든요. 그 이듬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DEI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정부 기관들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뭐 공공기관 입찰을 받을 때에도 그 DEI 정책에서 기반해 가지고 입찰들도 여러 이제 인종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가점을 받아 가지고 많이 이제 공공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됐던 거예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거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백인이잖아요. 백인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난데없이 뜬금없이 항공기 사고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 DEI 정책으로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심각한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게으르거나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거 관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사고 난 거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DEI 정책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영어 발음이 제가 좋지는 않지만은 D는 이제 다이버시티를 얘기하고 E는 이쿼티 그래서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은 인클루전 이제 이 세 가지 단어를 이제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소수자 우대 정책 아니면은 뭐 어퍼머티브 액션 그래서 이제 적극적 우대 그래서 뭐 이제 소수 인종에 대해서 좀 더 가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류의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지금 찬반 논쟁이 있고 뭐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게 막 소송까지 제기해가지고 이게 문제다라는 건 알겠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냈죠. 그것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사실은 보수 진영 그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극우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하나의 동인이 되기도 했었죠. 예예예. 그러니까 위헌 판결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오늘 김성환 평론가님도 그렇고 저도 조금 황당했던 게 이게 비행기 사고랑 무슨 관련이 있길래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좀 황당해요. 근데 이게 뒤에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럼 다양성 정책으로 인한 결과인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길 커먼센스 상식이다. 상식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는 상식이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은 상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통계를 보면 그 FAA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항공 관제 인력 통계를 보면 전체 관제사 중에 93%가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84%가 남성이고 75%가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통계 팩트랑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얘기를 이런 참사에서도 끄집어내서 하는 거죠. 상식 얘기를 하니까 좀 우리나라의 선거 부정론을 음모론을 신봉하시는 분들도
자기 상식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지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일종의 그러니까 능력주의하고 이제 능력주의의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있지만은 능력에 따라서 해야지 이거를 소수자 우대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좀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내각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는데 일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목소리 좀 듣고 오시죠. 국방부에서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항공관제든 장성이든 정부 전반에 걸쳐서든지요. 예, 이 발언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에 의해서 뽑은 사람들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이고 그렇게 능력주의로 뽑으면은 더 잘 된다라는 거가 이제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 주장이 근데 이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으로 뽑는 게 그 조직을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뽑아왔다라는 게 오바마나 그 전직에 있었던 대통령들의 주장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게 좀 많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아까 부정선거로 말씀하셨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말들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건 선거 결과에 난 승복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뽑았으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걸 역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종 간에 그러면은 과거 우생학처럼 지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백인이 월등하게 우월한 백인이 항상 떨어져. 뭔가 시험을 보면.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백인이 우월하다고 하는 증거가 있나요? 과거 우생학 시절이나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오히려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외모, 언어가 아니라 지능과 재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아직도 우생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은 백인의 나라다. 백인의 나라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거를 빼앗아 가고 있다. 이런 시각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각 정부 부처들 전부 DEI 정책 다 폐기해. DEI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들 다 휴가 보내버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예. 이미 다 그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조치를 취한 것들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각 기관에서 상장회사, 비영리단체, 대학, 재단들에서도 다양성 프로그램을 조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에서도 이런 다양성 정책에 따라서 또 기업을 평가하는 일종의 ESG 기준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들 그동안 해왔던 거 다 폐기해버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흔히 백래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급속도로 백인 중심 사회로 백래시하고 있다. 미국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이미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어요. 그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얘기를 한 거는 미 정부기관의 다양성 관련 예산 삭감으로 10억 달러를 세이브했다, 절감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4천억 원 정도 뭐 이 정도인데 이거를 다 이제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돈을 아꼈다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구상하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트럼프의 주 지지층은 백인 남성. 이제 과거 이제 레드넥이라고 불렸던 목이 좀 이렇게 남부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사지어서 이제 목이 예.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비하하는 발언이기도 한데 어쨌든 약간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본인의 지지층이 형성하고 있고 이쪽에서 좀 백인들은 이제 특히 그쪽에 미드웨스트 쪽의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자리들을 유색인종한테 소위 말해서 뺏기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저항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그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가장 위대했을 때는 다민종이 여러 목소리를 내고 두루 잘 섞였을 때가 위대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대공황을 탈출할 때에도 그때 당시 노동력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들이 와서 미국을
미국의 노동력을 융성하게 했죠. 그리고 흑인 노예들을 그때 남부에서 써서 그 남부의 부가 축적이 돼서 그 미드웨스트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계, 한국계, 일본계들이 하와이든 미국 서부든 가서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IT계의 그 브레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도계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백인들만의 나라를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고 최초에부터도 여러 민족이 섞여서 만들어진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가치랑 맞지 않는데 미국 국방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인이 아닌 저로서는 좀 혼돈스럽네요. 근데 뭐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아까 제 백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란 책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예. 정혜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대학에서 혐오와 차별의 정치학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애초에 백인의 범주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라고 할까요? 앵글로색슨족이라고 우리가 예. 얘기하는 그쪽만 미국의 백인으로 인정했고요. 독일이나 아일랜드계, 그다음에 이탈리아계 출신들은 다 백인으로 인정을 안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다가 18세기만 해도 이런 사람들 백인 중에서도 이렇게 뭐 아일랜드계나 이런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흑인으로 동격을 볼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남북 전쟁으로 시민권을 흑인들이 취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백인의 범주를 더 넓히는 거예요. 우리 백인들,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은 뭉쳐야 해.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넓혀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국에서 철도 부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금강 개발이나 이런데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 노동력을 채울 만한 데가 없으니까 처음에 중국계가 먼저 들어가서, 우리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아시아계가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점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중국인들은 더 이상 이민할 수 없어, 이민자로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막으니까 그 다음에도 또 뭔가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계를 받아들여요. 일본계가 또 다시 늘어나니까 일본계는 안 돼. 그래서 일본계를 막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한국계예요. 한국인들을.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아시아인이든 아니면은 자기가 원래 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계속 들어오게 만들었던 국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세계 제1의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애초 우리 원래 백인 국가 만들려고 했으니까 다시 백인 나라로 돌아가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미국 사회에서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일종의 나치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종주의에 기반한 나치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나치즘 하니까 책을 하나 준비하는데요. 예. 필립 로스의 장편 소설 미국을 노린 음모입니다. 소설인가요, 그거?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이에요. 되게 예. 두껍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그 루즈벨트가 연임을 하려고 할 때 공화당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 그 파일럿으로 국민 영웅이 됐던 린드버그를 후보로 세우자. 린드버그는 최초로 혼자서 미국에서 파리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비행기 단독 비행을 한 단독 비행을 네. 성공한 사람으로 미국 영웅이 됐거든요. 예. 이게 실제 현상인데 이거를 대체 역사 소설을 만든 거예요, 필립 로스가. 그래서 린드버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 가족이 주인공인데 이 린드버그가 취임하자마자 모든 게 바뀝니다. 이 유대인 가족은 너무 애국자예요. 그래서 미국을 너무 사랑해요. 예. 당연히 루즈벨트를 지지했지만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더라도 자기는 계속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캐나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용군으로 지금 나치와 싸우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미국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야. 내가 미국의 역사를 보여줄게 하고 워싱턴 DC에 여행을 갑니다. 예. 근데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정치적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유적지 앞에서. 저 링컨 대통령이 있고 지금 린드버그는 이러면 안 되고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다른 백인들이 비유대계인들이 떠벌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욕을 줘요. 그 모욕을 받고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방이 다 찼다고 주지 않아요. 예. 유대인 이제까지 겪어볼 수 없었던 유대인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데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유대인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린드버그가 히틀러의 나치즘 그렇죠. 이쪽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개입주의자와 고립주의자 간의 구도로 선거를 치러요. 예.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선거 이기자마자 아이슬란드에 가서 히틀러를 만나서 협약을 맺어요.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 다음 달에 하와이에 가서 일본 천황과 또 조약을 맺어요. 예. 이 소설상에서. 그래서 추축국의 일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서는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유태인을 잡아서 이제 굉장한 차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나라 비슷한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팟캐스트나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그 라디오 방송을 자꾸 해요. 유대인들이 몰래. 그래서 거기에 윈첼이라는 이때 실존 인물이기도 한데요. 실존 인물의 방송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신사숙녀 여러분. 권리장전이 휴지 조각이 되고 인종 혐오에 물든 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지금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까요? 휠러와 포드가 정부 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해와 학살 계획의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까요?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흑인들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이탈리아인들일까요? 최후의 모이칸족일까요? 우리 중 어느 민족이 아돌프 린드버그의 이 아리안 아메리카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전락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08년에 나온 소설인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역주행했어요. 우리 대통령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근데 건너뛰어서 이기 행정부가 올지는 그때 독자들은 아마도 알겠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DEI라는 게 다양성, 뭐 형평성, 포용성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특히 이제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시혜나 그런 게 아니라 한 집단이 단일한 사람으로만 채워졌을 때 그게 이제 굉장히 집단 싱킹, 이제 그룹 싱킹의 오류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저 어떤 조직에 넣어둔다라는 거는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던 거고 그래서 조직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라는 얘기가 마치 솔깃해 보이지만은 실제는 틀린 얘기다. 기업들이 이 사회에 소위 말하는 유색인종, 여성 이렇게 기를 쓰고 특히 미국계나 이런 데서 넣는 이유는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 넣는 거지 시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나라가 돼버렸죠.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주의 모델 국가잖아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 DEI 정책 탓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반론에 부딪혔을걸요. 반발에 부딪혔을걸요. 근데 미국은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모델 국가라고 볼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앞으로 경제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뭐 관세 폭탄을 막 매기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길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해지는지 안 위대해지는지는 좀 보면 어떨까 싶고요. 좀 다만 걱정되는 거는 아까 이제 한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고 해서 하루에 1,000명씩 지금 추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인들도 한 15만 명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계를 미국이 받아들이면서 흑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그봐 아시아계처럼 저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니까 저렇게 똑똑하게 사회에서 성공하잖아 라면서 흑인들을 자극하고요. 흑인들은 오히려 아시아계가 우리하고 그 백인들 틈새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야. 이런 그 곱지 않은 시선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에 성공 신화를 써왔지만 더 이상 우리 한국인들도 그런 시대가 지나가는 거 아닐까? 알겠습니다. 우리도 피해를 받는 거 아닐까라고 좀 걱정이 됩니다. 한인들도 걱정이 됐네요. 시인님 네, 마지막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국인 혐오 그리고 조선적이라고 이른바 말하는 그분들에 대한 혐오도 마찬가지고 뭐 대학 전형에 있어서 지역 균형제 전형에 대한 학내에서 혐오도 있고 뭐 여성 혐오 말할 것도 없고 소수자 혐오, 장애인 혐오 우리 내에서도 혐오가 너무 많은데 이것들이 어떤 지도자, 어떤 정치 체제를 만나냐에 따라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일지 참 걱정이네요. 공간 칼럼 문장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